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초겨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산 책방 유튜브에서 그죠? 두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노무현의 운명을 팔면서 자기 자신의 정치적 동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말 이 노무현팔이 그죠? 그리고 책선전 다큐를 찍으면서 자기 자신이 마치 역사의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자기 정치, 그러나 결과물은 없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이 운명으로부터 문재인의 동행을 거쳐 나타난 의미와 연세는 윤석열 같은 괴물이고 코미디죠 정말. 노무현의 운명이 어떻게 문재인의 동행으로 역전되면서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민주주의가 파괴됐는지 오늘은 이 의미와 연세를 따라가면서 표면에서 드러나는 이 증상이 어떤 무의식의 심층적 원초 장면을 감추고 있는지 예도가 철학자로서 정신분석자가 되어 그죠? 이 문재인의 표면에서 드러나는 이 위선을 까발리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날까지 철학적 사유를 하면서 노무현의 운명과 문재인의 동행만큼 역설적이고 모순적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불화를 그죠? 본 적이 없어 예도는. 정말 어떻게 이 기호가 역전되면서 문재인의 동행을 통하여 종교화되는지, 정치의 종교화, 민주주의 시민권의 노예화를 통하여 시민의 주체성이 어떻게 시민의 복종으로 변하게 되는지, 이 전도된 역사를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유시민 같은 자가 개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평산책방 손님으로 유시민이가 나와서 같이 문재인과 대화를 나눈다고 하죠. 그죠? 정말 코미디입니다. 유시민. 최강욱이랑 낚시나 잘 다니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문화정치, 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 자본주의화를 통하여 기득권이 된 이런 정치, 그죠? 이 문재인이가 하는 이런 정치가 나타난 것은 진보 진영의 정말 피해자 의식과 감성팔이, 무능력한 정치인들의 대거 산출,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더러운 정치가 바로 노무현의 운명에서 어떻게 문재인의 동행으로 뒤집어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되게 이데올로기는 거죠. 왜곡되어 위장하여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는 방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심겨지죠. 그죠? 이 이데올로기적 장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은 여기로부터 이제 환상을 가로질러 갈 수 있겠죠. 그죠? 정말 이자의 이 위선적이고, 그리고 주변 특히 뉴스 공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에 성공한 사업가들의 개입, 기획자들의 개입을 통하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권의 박탈을 통한 민주주의가 파괴됐죠. 그죠? 노무현은 뭐예요? 노무현은 깨어있는 시민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그 주체성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졌잖아. 살아있는 노무현의 정신이, 그죠? 이제 노무현의 운명을 팔면서 문재인의 동행으로 역전되면서 종교가 되는데요. 여기에 유시민 같은 자가 이데올로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는 정말 위험한 자야. 오늘날까지 거리를 두면서 정치계를 객관화해서 보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재명 시대에 문파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데에 이자의 역할이 엄청나다는 거. 이런 자들이 참 위험하죠. 그죠? 위험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투사요, 민주진영의 책사요, 그리고 온갖, 그죠? 온갖 말을 통하여 위장을 잘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게 되면, 그죠? 어떻게 민주진영의 민주주의가 사라지게 됐는지, 국민 주권, 시민 주권이 어떻게 정치의 종교화, 정치의 감성화를 통하여 민주진영의 경직된 도구마가 나타나서 시민 주권이 특정 정치인을 숭배하고 그리고 종교화를 통하여 민주진영의 모든 가치를 하나의 주제로 모으게 됐는지,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종교화가 나타나는 건 어떨 때 나타나요, 여러분? 그것은 실제 종교를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노무현의 어떤 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시민의 주체성이, 그죠? 이제 노무현 재단에 절을 하고 노무현 정신을 숭배하고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민주주의가 저절로 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위장하고 종교로 만들면서 교환 가치가 되죠. 노무현의 살아있는 그 사용 가치가 이제 김어준과 유시민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가 되어 이걸 파는 자들이 엄청난 부를 획득하면서 기득권이 되는데, 정말 이것은 역설 중의 역설인 거예요. 노무현의 운명이 문재인의 동행을 통하여 윤석열을 간접적으로 만들어내잖아, 그죠? 6, 7년 전에 이런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치무당 김어준이가 문재인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뭐 본 사람들도 많을 거야. 아버지와 같은 존재. 그런데 아들이 누구냐? 윤석열인 거야. 아들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으로서 아버지 문재인의 뜻을 잘 받아서 적폐청산을 잘 할 것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정말 코미디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도 민주진영뿐만 아니라 내란을 극복하는 데에 국가의 영웅이 돼서 빨아대는 국민들이 정말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문재인을 아버지로 모셨으면 뭐 자기 혼자 영원히 문재인 같은 자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숭상하고 떠받들면 되지만은 이것을 국민들에게, 민주진영 시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리고 뭐 20년 10년 장사를 정말 잘했죠. 그죠? 사용가치를 교환가치로 만들어 이제 상품 물씬에 빠지게 만들고, 국민으로 하여금, 그리고 그 기호를 잘 숭배하기만 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온다. 이 쇠가 빠진 이 종교의 결이 원죄의식까지 심어놨잖아. 노무현의 정신을 팔아서 국민들에게 원죄의식까지,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못 지켜줘서 죄송합니다, 감성팔이, 종교화,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오죠. 이성의 마비를 통하여 이제 정치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 기호는 그죠, 바로 노무현의 운명이 어떻게 문재인의 동행이 되는지, 이 연결고리를 정신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의 종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러니까 꿈 작업을 뒤집어서 꿈 해석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심층의 잠복된 내용, 이데올로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슬라보의 지적이 이데올로기 비평으로 가져가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기호를 꿈 해석을 해보면, 이데올로기 비평을 해보면 어느 지점에서 정치가 종교가 되는지. 정치는 뭐죠? 정치는 바로 살아있는 노무현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 이미 죽은 기호죠. 그죠? 살아있는 노무현의 그 목소리는 깨어있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새롭게 건설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 사회를 형성해 나가자는 거잖아.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종교가 되는지, 이 운명, 노무현의 운명을 팔아서 어떻게 종교가 탄생하는지, 그건 바로 문재인의 동행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가 나타나는 그 현상학을 보게 되면은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 처음에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는 갈릴리 청년으로서 민중들에게 신의 나라를 선포하잖아. 그러니까 그 신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곧 그 말을 듣는 자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적 실천을 통하여 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해석학적으로 볼 때 예수의 가르침을 이 땅에 실천하는 거, 이게 제자도죠. 그죠? 그런데 이게 전도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신의 나라에 참여하는 역사적 실천 없이도 신의 나라가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을 선포하는 자여서 이제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다 필요 없고 이제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신의 나라가 오는 것과 같은 그런 전도된 현상. 이게 바로 종교가 태어나는 과정이잖아. 그죠? 삶의 실천 그딴 게 뭔 필요 있어. 그냥 내가 앉아서 믿기만 하면 이 세계에 평화가 오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화 되어서 성직자가 기도만 하면, 믿기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이게 이제 종교화가 되는 과정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불교에서도 나타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뭐야? 깨달음의 길을 가서, 그죠? 너의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 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집착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깨달음의 실천의 길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종교가 되면 어떻게 돼? 붓다의 불성으로, 그 불성은 내 안에 있는 건데, 내가 부처가 돼야 되고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싫은 거야. 그래서 붓다의 그 자비의 실천을 믿기만 하면 이 부처님의 은덕과 그 부처님을 신과 같은 존재로 잘 떠받들기만 하면은 내가 깨달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이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은덕이 나타나서 정토의 세계가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전도된 역설. 바로 이게 종교가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이제 예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 이건 거추장스럽잖아. 어렵고 실천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 길을 갔던 예수와 붓다의 그 길에서 보여준 어떤 광채를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들의 갔던 길이 면제되면서 어떤 진짜 이들이 주장했던, 그죠? 그 세계가 열려진다고 믿는 거야. 이게 종교가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다양한 정치 철학자들이 있는데 알투세르의 가장 충실한 제자인 에티엔 발리바르의 어떤 철학적 이론을 갖고 이걸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특정 정치인, 그죠? 훌륭한 길을 갔던 그 정치인이 갔던 그 민주주의의 모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모델을 잘 따라가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팬처럼 아이돌처럼 극찬하고, 그죠? 거기에 매몰돼서 내가 그와 한 몸이 되기만 하면은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열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 효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 진영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야. 코미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화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바로 유시민 같은 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시민 주권, 시민의 어떤 살아있는 정신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노무현의 어떤 그 길,
그 숭고한 길, 숭고하지도 않지만 숭고하게 만들어 놨지 뭐.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그런데 실천이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제는 종교가 돼서 그죠? 이 아우라를 믿기만 하고 그 재단에 가서 절하기만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오는 것처럼 20년 동안 얼마나 팔아쳐먹어서 자본주의화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겼냐고 이 집단이. 응? 그런데 발리바르의 철학으로 돌아가서 그죠? 민주주의는 뭐냐? 그 시대의 시민이 만드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시민이 만드는 거고 매 시대마다 그 과제는 새롭게 창조돼야 되는 거야. 민주주의는 정체돼서 내가 이쪽 진영에 있기만 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온다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언제나 시민들의 주체성을 통하여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평등의 명제를 다시 확립하고 그죠? 거기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사회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이 자들이 어떻게 이걸 종교로 만들어 놨어? 그냥 노무현의 정신, 깨어있는 시민을 주장했던 그 주체가 이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처음에 팔 때는 교환 가치로 만들 때는 그래도 사용 가치가 있었겠죠. 마르크스적으로. 그런데 나중에는 사용 가치는 없어지고 자본주의에서 교환 가치만 남아서 상품끼리 경쟁하고 그 상품이 다른 상품을 제압해서 이제 물씬 숭배로 나가는 거잖아. 자본론 1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르크스가 이거랑 같은 거야. 물씬이 된 거예요. 노무현의 기호가 물씬이 된 거야. 그런데 노무현 파리만 하지 이 문재인의 동행을 통하여 나타난 그 정치는 상당히 수동적이고요. 이미지밖에 없고 이벤트밖에 없고 그 결과물은 그 주변에 계파 정치, 문재인을 따르는 주변 놈들만 배두드리고 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민주 진보 진영의 기득권 정치가 이제 형성된 거야. 이 잡놈들을 쓸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죠? 민주주의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노무현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주체성을 일깨우는 과제 이것 없이도 노무현을 파는 그 집단 진영 안에만 있으면 민주주의와 깨어있는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 종교가 된 거지. 그래서 이 종교에 가입하여 이 종교의 대변인들을 잘 따라가면 뭐 깨어있는 시민이 안 돼도 그죠? 좋은 사회가 오는 거야. 그런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어, 여러분? 이자가 한 게 뭐야? 결국은 이런 정치인을 만들려고 처음에 종교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결국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유시민이가 한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강욱하고 낚시도 다니면서 문재인의 유튜브에 나와서 그죠? 뭔 말을 할지 모르겠어. 12월 달에 손님으로 나온다니까 탁현민이가 아주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더라고. 어떻게 노무현 파리를 통하여 문재인과 더불어 그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잘 처먹고 잘 살지. 이런 새끼들이
시민들의 어떤 삶, 생활 세계,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서민들의 어떤 그 삶의 고달픔,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봐서 이 새끼들이 완전 정치의 귀족이 됐죠, 이 새끼들. 그 종교를 통하여 얻은 게 엄청 많아. 그런데 이재명은 돌려가기는 할 수 있어도 문재인은 건드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김어준 혼자 이 종교를 만든 게 아니야. 유시민이가 이데올로그로서, 그죠? 오늘날까지 이 연결고리가 노무현의 운명과 문재인의 동행에 이 연결고리가 잘, 그죠? 팔려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물을 주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유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보 진영의 정치의 종교화를 묵인하고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권을 박탈하여 이 종교의 재단의 노예로서, 그죠? 숭배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김어준과 더불어서 유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을 깔 수 없는 거예요. 이 시대착오적인 노무현의 정신을 가장 더럽히고, 그리고 그 기호를, 그죠? 실패작으로 만들고 이질적인 정신으로 만들어서 완전히 똥으로 만들었는데도 비판은커녕 유튜브를 열자마자 이제 거기에 손님으로 나간다 그러잖아, 그죠? 이자가 한 게 이런 거야. 뭐 다양하게 국가나 이 민주 진보 진영에 해놓은 공로도 있죠, 그죠? 이자가. 그러나 결국 이자는 요까진 거야. 결국 이자의 역할은 이까지고, 그리고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뭐 한 20년 팔아쳐먹었으면 진짜 이것도 길잖아, 그죠? 그런데 이사장으로서 이 문재인 같은 자의 이 무능함, 국가의 윤석열 같은 자를 만들므로써 가져온 그 해악, 그리고 노무현은 파는데 노무현 정신을 종교화시켜서 이제 문재인을 섬기고 문재인을 지켜주고 이 문재인을 바로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 그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상징인 것처럼 그렇게 장사질을 해왔잖아, 이 자들이. 여기에 유시민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시민은 결코 문재인을 비판하지 못합니다. 썩어 빠진 문재인이가 내란이 일어났을 때 뭐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 이자가 윤석열을 향하여 발언 한마디 했어요.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을 때, 계엄 선포했을 때 문재인이가 한 게 뭘까, 여러분? 그런데 내란이 끝난 후에 뉴스공장 김어준을 통하여 혁명의 주체로 탄생하잖아. 이게 종교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형 동생 하면서, 그죠? 마치 교회의 부흥회처럼 대형 교회에 거기에 영웅으로 등극하잖아. 여기에 유시민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노무현의 운명이 이제 문재인의 동행을 통하여 영원한 무시간적인 무의식의 어떤 힘과 같이 무시간적으로 작동하여 대한민국의 종교로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자기의 부를 챙기고 기득권을 챙긴 이런 새끼가 바로 유시민이라는 거야. 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차라리 노무현 때까지의 유시민은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그 뒤에 행보를 봐봐. 정치와 거리두기를 했다고, 이자가? 아이고, 노무현 판이 정말 잘했죠. 그러면 문재인 같은 자가 나타나서 그 기호를 더럽히면 비판해야 지가 문재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뭐 자격이라도 있을 것 아냐? 이 기호 역시도 상당히 과포장됐죠, 그죠? 이제 시대착오적인 기호가 돼서 사실 노무현 정신은 역사 속으로, 그죠?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상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특정 집단이 노무현 정신을 소유해서 팔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노무현 정신을 팔아서 문재인의 동행을 통하여 현실 정치에 오늘날까지 했던 그 결과물은 뭐예요? 계파 정치, 정치의 자본주의화, 정치의 종교화, 그죠? 정말 징그럽죠. 20년 동안 팔아쳐먹은 거야. 20년 동안. 그래서 문재인을 결코 비판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문파 이데올로기의 어떤 은폐된 기호가 바로 유시민인 거야,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진보 진영의 기득권으로 있는 이상 21세기 새로운 정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주권 시대를 열자 말자 이 무당이 문재인을 끌고 오면서, 그죠? 거기에 조국을 얹어서 착당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정청래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잖아. 결국 정청래를 조정하여 민주당 대표를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이제 조국과 엮을 수 있는 정치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자의 환상인 거야.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도 대한민국 전체 민주진보 진영을 어떻게 해보려고 뒤에서 계속해서 지휘하고 무당짓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조국을 통하여, 그죠? 아이고, 서새끼가 웃을 일입니다. 응? 이자의 꿈, 이자의 어떤 망상, 이자의 직관, 아이고, 거기에 또 이 유시민이는 언제나 침묵하면서 동조하고, 그죠? 이자가 만드는 문재인 유튜브에 또 나가서 헛소리를 짓거릴 거라고. 그러니까 노무현의 어떤 운명을 팔아서 문재인 종교를 만든 게 바로 이 유시민이라는 자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시민권을 노예 도덕으로 바꿔서 시민들로 하여금 이 노무현을 숭상하기만 하면 그게 20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민주주의 사회가 오는 것처럼 선전지를 해야 되잖아.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는 언제나 무시간성을 먹고 삽니다. 노무현이 무시간적인 존재야, 여러분. 문재인을 통하여 보여준 그 정치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잖아. 노무현을 팔아서 했던 그 이미지 이벤트 정치가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시민권을 어떻게 박탈하고, 그죠? 민주주의를 파괴하게 됐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이런 정치는 결코 주체적이지 못한 거야. 주체성을 반납함으로써 특정 그것을 파는 교환 가치를 파는 자들의 배만 불릴 뿐인 거예요. 이런 정치는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새로운 시간성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창조하는 그런 정치가 아닌 거죠. 과거의 시간성에 기대어 절하고,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있는 주체들을 다 죽여서 그 재단에 절하고 과거로 흡수해 버리는 노예 도덕과 결합된 정치의 종교화죠,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재단에 와서 절하고 이 기호를 믿기만 하면 민주주의는 무조건 오는 겁니다. 희한한 종교죠, 그죠? 정말 여러분들이 유시민의 실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자가 처음부터 이랬느냐? 결코 아닙니다. 얘도 역시 그죠? 얘도가 이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부터 김대중 때부터 총선이든 대선이든 오늘날까지 저 국힘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죠? 이 민주 진보 진영 쪽만 투표해온 자예요. 그런데 가장 역설 중에 역설이 이 문재인이라는 자야, 여러분. 결국 할 줄 아는 게 노무현 파리밖에 없잖아, 그죠?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이 정치의 종교화가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 시민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갖고 왔는지, 시민권의 박탈을 통한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시민들의 주체성을 노예도덕으로 만드는, 그래서 수동적으로 감성팔이와 그리고 그 종교에 가입해서 열광적으로 숭배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감성팔이를 해야 되잖아, 그죠? 책 팔고 다큐 만들고,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문화사업까지 뻗쳐서 이제는 자본주의로 성공한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 돼 있는 거야. 이런 세력의 정치는 그죠? 결코 국가와 국민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